네, 이번 시간에는 STP 툴킷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P 툴킷이란 것은 이제 기능을 향상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프로토콜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렸듯이 시스코에서 처음에 제공하고 다른 밴드들 다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밴드별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 배우고 나시니까 이제 이걸 좀 어떻게 이제 좀 더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이 패스트 삼총사는 컨버전스 타임을 개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드 두 개가 있다 했죠. 이 가드 두 개들 중에서 보면 BPDO 가드, 루트 가드, 루프 가드 이 세 가지가 있죠. 가드 중에서 이 BPDO 가드는 BPDO를 수신할 때 어떻게 된다? 에러 디세이블을 만들어서 우리가 단말 이 스위치 있는 곳에 단말이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루트 가드라는 거는 BPDO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설정을 잘못해서 얘가 루트 스위치가 자기가 대버리로 할 때 그때 막아버리는 게 루트가 되었죠. 그리고 이 단방향 링크로 인한 루프를 방지하는 기능이 바로 이 두 가지 루프가드 UDLD.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이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UDLD란 거는 물리적인 거고, 얘는 논리적으로 소프트웨어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소프트웨어나 CPU나 이런 것들 때문에 BPDO가 수신이 안 될 때, 그래서 BPDO 미수신으로 인한 것들이 바로 이 루프가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들 이렇게 쭉 보시면 이 패스트들은 다 이렇게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엄니까 패스트, 백홈 패스트 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그냥 갖다는 기본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이하게 뭐냐, BPDU 가드하고 필터라는 거는 뭐냐, 특별하게 얘가 글로벌하게 넣었을 때는 포트 패스트가 들어간 것만 된다 했죠. BPDU 가드 필터는 포스트 패스트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BPDU 가드를 모두 다 먹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단말 원래 이게 우리가 설정할 때 보면 이 스위치에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액세스 스위치가 단말 연결된 액세스 스위치가 있으면 요 단말 요쪽에 연결되는 요 기능이 뭐라 했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빠르게 적용해서 포트 패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면 여기 BPDO가 못 들어오게 BPDO 가드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BPDO 필터란 거는 뭐냐면 아예 가드란 거는 이렇게 BPDO가 들어왔을 때 여기 스위치를 몰래 붙였을 때요 PC를 제거하고 이때 못쓰게 에러 디세이블 맞는 게 가드였고, 필터란 건 이렇게 보내지도 않고 받는 건 BPDO도 무시한다 했죠. 근데 필터란 건 쓰지 말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않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위치가 있으면 이 상단의 스위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중화를 많이 한다 했죠. 이중화를. 자, 이렇게 상단의 스위치에 이렇게 이중화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우리가 요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여기가 얘가 루트 스위치면 얘가 이제 루트 포트일 거고, 여기가 블락이 돼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가 세컨더리 루트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제 블락 포트라 돼 있을 때, 여기 이제 블락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블락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STP일 때 얼마 걸렸었죠? 30초 걸렸었죠. 요거를 이 RP 포트 즉시 넘기는 게 뭐였죠? 요게 바로 업링크 패스트였죠. 업링크 패스트. 자, 업링크 패스트였고, 그리고 그래서 요 직접에 블락 포트가 있는 스위치에서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할 때 넘어가 주는 게 바로 이 업링크 패스트라는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요게 아니라 만약에 요런 스위치 자체 중간에 이 블락포트 가진 스위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런 중간에 경로에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 했죠? 요렇게 왔을 때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 때 요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와서 요쪽에 경로 끊겨서 이렇게 BPDO가 얘가 이제 BPD 받는 게 자기가 루트 스위치라고 우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얘가 진짜 루트 스위치 살아있나 해서 RLQ 메시지를 보내는 게 뭐였죠? 그래서 경로를 확보하는 기술가 바로 백본 패스트라 했습니다. 근데 그 백본 패스트라는 기술이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은 근데 제가 업링크 패스트라 백본 패스트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요것들은 다 어디에 묶여 들어갔다 했죠? 네, 이게 다 RSTP에 묶여 들어갔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서 요것도 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트 패스트 기능은 바로 다른 말로 우리가 엣지 포트라고 RSTP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는 다 이해했고, 이제 나머지 것들도 요 그림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링크 가운데서 단방향 링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링크들 간에 이 단방향 링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뭡니까? 요때 쓰는 게 UDLD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포트일 때는 UDLD는 이렇게 어떻게 다른 거하고 달리 뭘 조심해야 된다 했죠? 양쪽 스위치에서
모두를 일치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양쪽 스위치 모두 세팅이 필요하다. 다른 거와 달리. 자, UDLD는 요걸 봤고요. 자, 루프 가드는 어디에 설정해야 된다 했죠? 루프 가드는 BPD를 수신하는 곳이죠. 지금 BPD가 요렇게 오고 있으니까 수신하는 포트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도 수신하고 여기도 수신하고 여기 수신하죠. 자, 여기에다가 뭘 가야 된다? 루프 가드를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루프 가드를 걸어야 된다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루트 스위치가 혹시라도 못되게 하기 위해서 얘가 실수로 설정해서 루트 스위치가 돼버려도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결국 요 루트 스위치 포트 쪽에서 막아준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VLAN이 돼 있을 때 얘가 10번 VLAN에서는 루트고 얘가 세컨더리고 20번 VLAN에서는 얘가 루트고 얘가 세컨더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도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단으로 올라오는 쪽으로 다 막아버리면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단으로 올라오는 요 포트들을 요 포트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RG 루트 가드를 막아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배운 것들 보면 우리가 이제 거의 다 했죠. 우리 이쪽 포트에서 뭘 한다 했죠? 여기 포트 패스와 BPDU 가드를 이렇게 걸고 이쪽에 걸어놨고, 그리고 요 링크별로 다 UDLD를 기본적으로 걸고, 그리고 루프 가드는 어디에? 수신하는 포트들, BPD를 수신하는 포트들에 걸어주면 된다 했습니다. 기본. 그리고 루트 가드는 이 상위 스위치,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단에 들어오는 곳에 다 걸어주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다단계로 더 원래 들으면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상적인데 이렇게 연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여기서 일단 이렇게 빼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상위단으로 가는 이 장거리 링크들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타고 갈 수밖에 없어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상위단으로 입성하는 여기다가 또 뭘 걸어줘야 된다 했죠?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처럼 이 입장에서는 얘가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는 보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가드를 걸어주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기술들을 다 여기서 한번 표현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팅을 보시면서 보면 업링크 패스트와 백본 패스트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건 거의 쓰지는 않을 거고 이제 더 이상. 근데 백본 패스트는 제가 왜 이게 기능이 무의미하다 했다면 모든 스위치가 RAQ라는 메시지를 모두 다 받기 때문에 모두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의미가 없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자 RSTP는 다 해결해 줬다 했죠. 이게 다 녹아냈다 했죠. 자, 그래서 BPDU 가드 필터란 것은 어느 단에 제가 적용했냐면 보시면 이쪽에 원래 가드 필터가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말 단에 적용하니까 항상 얘들은 포트 패스트가 들어간 환경에서 BPDU 가드와 BPDU 필터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글로벌하게 명령을 넣을 때도 어떻게 넣었다? 스페인트리 포트 패스트가 들어간 모든 포트에 대해서 BPDU 가드를 기본적으로 넣어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글로벌 때도 특이했고, 그리고 이 BPDU 필터가 특징이 뭐냐면 필터가 보내지도 않지만 필터가 이렇게 해서 BPDO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무시하지만 보내지도 않는다 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설정하면 이렇게 되는데 다행히 글로벌에 설정하면 뭐가 된다 했죠. 이렇게 수신 딱 해버리면 BPDO 필터 포트에서 이게 BPDO를 만약에 수신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면 얘가 다시 일반 STP 포트로 들어간다. 그래서 조금 안전장치가 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가드 디폴트, 루프가드 포트베이스 디폴트처럼 이렇게 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다 끝에 디폴트라는 명령이 다 글로벌은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UDLD 같은 경우는 조금 STP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사실 STP 투기에서 빼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UDLD, Enable Aggressiv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Enable은 노멀 모드, 노멀 모드는 뭐라 했죠? 우리가 15초마다 이렇게 보냈는데 또 보내고 또 3번 보내서 에코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시스로고 에러 메시지 정도 띄우고 undetermined port라 해서 그냥 놔둔다 했죠. 사실 그러면 좀 이 루프가 돌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그거를 보다 어그레시브 15초마다 3번 보내고 안 들어오면 1초마다 해서 8번 정도 보내서 이제 아니면 에러 디세이블 때려버린다 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포트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하다 보다는 포트 패스트 요즘 들면 엣지라는 여기 제가 요거 지워야 돼. 엣지 2개 돼 있네요. 이 포트 패스트 스페니트리 포트 패스트라 예전에 넣었는데 요즘은 스페니트 엣지라는 표현을 끝에 넣어줘야 된다 했습니다. 혹시 안 넣어주더라도 이게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러닝 컴픽에. 왜냐하면 요렇게 나오게 됐던 게 RSTP일 때는 그 엣지 포트가 그 단말이 연결된 포트를 엣지 포트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엣지 포트 기능을 이렇게 구현했다고 이렇게 더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명령은 우리가 꼭 요 네 가지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글로벌하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Show Spanning Tree Summary라는 이 명령을 치시면 이게 Show Spanning Tree Summary 하면 이렇게 Spanning Tree 모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그 BPDU
포트 패스 디폴트, 가드 디폴트, 필터 디폴트, 여기 디폴트, 루프 가드 디폴트, 여기 디폴트 보면 디폴트 사총사 있지 않습니까? 요 사총사가 다 이렇게 사총사가 다 표현이 돼 있죠. 이렇게 디폴트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링크 패스트, 백본 패스트, 글로벌하게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STP 모드, 그리고 패스 코스트 매드, 숏, 롱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우리 글로벌한 설정을 여기 다 확인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에 들어간 설정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요 명령에 있죠. 쇼 스패닝 트리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디테일을 딱 때려주면 여기 보면 우리가 BPDU 보낸 것도 알 수 있지만 루프 가드가 들어가 있으면 루프 가드가 이네이블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 패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포트 패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별로 세부 설정을 할 때는 요 쇼 스패닝 트리 인터페이스에서 뒤에 디테일을 붙여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에러 디세이블 특정 상황일 때 포트를 다운 시켜 버립니다. 물리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에러로 인해서 디세이블 됐다 해서 에러 디세이블 상태라 했습니다. 이게 발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BPDU 가드와 포트라는 게 UDLD일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수동으로 셧다운하고 노 셧다운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냐면 에러 디세이블 리커버리 코스 리전에서 여기 BPDU 가드라고 이렇게 써주면 자절로 복구된다 했죠. 근데 이게 기본 시간이 5분이니까 너무 느리니까 여기서 뭐 30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BPDU 가드와 UDLD 같은 경우에는 복구 방법이 수동으로 복구할 수 있고 아니면 에러 디세이블 이걸로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지만 자동이지만 실제 이 세팅은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루프 가드, 루트 가드 같은 경우는 얘들이 이제 인컨시스턴트 포트로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 설정은 포트 단위로 하지만 실제 먹는 거는 VLAN 단위로 먹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르다. 그리고 얘들은 차이점이 뭐였죠?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자동으로 아무것도 없이 자동으로 복원된다. 얘처럼 이렇게 자동이라도 뭔가 명령을 넣어줄 필요 없이 완전히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STP들은 인컨시스턴트 포트와 요 포트들 에러 디세이블 포트 두 개가 언제 차이점이 있다는 정도를 한번 이 기회 통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코 예전에 CCNP 스위치 책에 있던 것 그림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인데 이렇게 스위치 간의 링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광으로 연결됐다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뭘 한다면 UDLD를 해서 단방향 링크를 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루프 가드는 어디에 적용한다 했죠? 루프 가드는 수신하는 포트, 수신 포트들. 그래서 여기도 수신하고 여기도 수신하고 사실 여기도 수신하는 포트들인데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토폴로지가 변하면 막 수신 포트가 RPDP가 막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 DP 포트에도 걸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걸어둬도 사실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말이 연결되는 포트에는 뭘 걸어야 된다? 항상 포트 패스트와 BPDU 걸어줘야 되고 저 루트가인 곳은 이렇게 제가 이 스위치가 이렇게 몰리는 곳들은 이런 데는 다 뭐다? RG 루트 가드를 다 걸어주라 했죠. 루트 가드 여기도 루트 가드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더 낫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금 하는 것들 대부분 다 웬만하면 적용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많이 망설기 할 때 하고 항상 안 되더라도 루트 가드나 BPDU 가드 포트 패스트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겁니다. 근데 요즘 그 루프 가드 같은 경우는 저도 루프 가드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걸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제한적으로. 왜냐하면 요즘은 디자인 자체가 이 STP에 의존 안 하는 디자인으로 또 많이 가거든요. 노 STP 디자인으로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루프 가드가 쓸 일이 좀 적어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노 STP 디자인도 나중에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CNP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요것들인데 요것들 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 똑같은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STP를 설계할 때는 항상 우리가 참 기본적으로 얘를 루트, 얘를 세컨더리 루트로 하는데 특정 VLAN에서는 반대로 얘를 루트 또 얘를 세컨더리 루트를 해서 래피드 PVST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는 됐죠? 부하 분산을 꼭 하는 것을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이렇게 이제 부하 분산을 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가 보면
디자인 아직 다 디자인을 제가 이제 조금씩 강의하면서 한 번씩 설명드리고 있는데 완전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게 CCNP 정도에 들어가서 디자인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조금씩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스위치가 일반적으로 3단으로 이렇게 장비가 3단으로 쓰이는 거를 하이라키컬 3레이어 디자인입니다. 3레이어 디자인이 이게 전통적인 디자인입니다. 이게 회사의 한 8, 90% 디자인은 다 요 3레이어 디자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2레이어로 리프 스파인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이 구조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구조를 액세스라고 요걸 디스트리뷰션 또는 어그리게이션하고 요걸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있으면 이 스위치들이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도 중간에 묶어주는 장비는 이중화되어 있고요. 요 어그리게이션 된 거를 다시 묶어주는 겁니다. 요거를 코어라고 합니다. 가장 코어. 자, 근데 이 코어 스위치가 있는데 실제 제가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여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요 구간만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합니다. 3D일 때는. 그리고 요 상단 구간은 뭘 하냐면 이 상단 구간 라우팅을 하는 게 바로 이 3레이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STP랑 이건 다 스위치이기 때문에 요 구간만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거죠. 요 구간만. 그래서 요 구간은 라우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스패닝 트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use layer 3 connectivity를 사용하라 디스플레이스메이션 코어 레이어 사이를. 그래서 요거는 L3로 디자인 L3 라우팅으로 디자인한다. 여기는 L2 스위칭으로 디자인한다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요 구간도 L2로 하긴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디자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PVR STP를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do not disable STP access layer switch에서 디세이블 하지만 당연히 STP는 끄면 안 되죠. 그리고 루프 가드를 적용하라 L2 포트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 스위치에서. 그리고 on 업링크 액세스 디스트리뷰션 스위치로 가는 그쪽에도 적용하라 이 말 뭔지 아시겠나요? 자, 이 업링크란 거는 우리가 이게 여기서 보시면 여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거 코어를 이제 빼고 이제 할게요. 코어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업링크 포트는 요 액세스 디스트리뷰션 카드 요 링크를 이제 업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링크를. 자, 요런 업링크로 돼 있으면 당연히 요 링크로 해서 만약에 BPD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BPD 수신 포트에 뭘 걸어야 되죠? 루프 가드를 적용해야 되죠. 당연히 루프 당연하죠. 그리고 요 포트도 뭐냐면 요 포트도 얘가 VLAN 10에 대해서 눕두고 얘는 VLAN 20에 눕두면 10일 때는 이렇게 쓰고 20일 때 이렇게 BPD 보낼 거니까 이쪽에도 가능하다면 루프 가드를 어디에 걸어놨다?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이 중간에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 스위치에도만 걸어라. 그리고 요 올라가는 요 링크에도 뭘 걸어라? 루프 가드를 웬만하면 걸어라. 이렇게 수신하는 포트에 걸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디스트리뷰션 스위치뿐만 아니라 업링크 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가드를 걸어라 되어 있죠. 루트 가드를 어디 걸어라? 디스트리뷰션 스위치에. 당연히 여기 제가 여기 마주보는 여기 다 루트 가드 걸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세스 스위치를 바라보는 쪽 페이싱한 쪽에 디스트리뷰션에 루트 가드를 걸어라. 그리고 포트 패스와 BPDU 가드를 여기 걸어라. 여기 포트 패스와 BPDU 가드를 걸어라. 여기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 루트 가드가 여기 아닌데 여기는 이게 그림이 잘못됐죠. 여기는 포트 패스와 BPDU 가드를 여기 걸어야 되죠. BPDU 가드를 걸어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혹시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도 루트 가드를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링킹 스위치 간의 어그레시브 모드 UDLD라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광링크 있으면 요런 구간들에 다 어떻게 UDLD를 거는데 노멀은 약하기 때문에 루프 발생하기 때문에 어그레시브 UDLD를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정도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책이나 교재를 보고 실제로 망해서 한번 하실 때 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